이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등골을 따라 척추 마디 하나하나를 경배하듯 훑어 내리는 그의 뜨겁고 까끌한 손길이었습니다. 제 코끝을 스치던 것은 10년간 익숙했던 남편의 살 냄새가 아닌 낯선 비누 향과 섞인 그의 땀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를 채우던 것은 제 자신의 낯선 신음이었습니다. 아, 나에게도 아직 이런 소리가 남아 있었구나. 30년간 한 번도 내본 적 없어 녹슬어 버린 줄 알았던 소리.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의 뻐꾸기 시계가 새벽 6시를 알리는 소리에 저는 아득한 기억의 바다에서 현실의 차가운 무트로 거칠게 내팽개쳐졌습니다. 제 집은 늘 고요합니다. 적막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소파 위 쿠션은 언제나 각이 잡혀 있고 대리석 바닥에서는 제 발자국 소리만이 유령처럼 떠다닙니다. 자식들은 오래전에 모두 결혼해서 품을 떠났고 대기업 부장인 남편은 퇴근 후 소파와 한 몸이 되어 TV, 리모컨하고만 대화를 나눕니다. 거실의 뻐꾸기 시계가 정각을 알리는 뻐꾹 소리가 텅 빈 집안을 날카롭게 가를 때면 저는 이 집이 제가 평생을 바쳐 완벽하게 꾸며놓은 감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지 한 톨 없는 완벽함, 그 완벽함이 오히려 숨을 막히게 하는 그런 종류의 감옥 말입니다. 저는 유령처럼 집안을 떠돕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떠 남편의 아침 식사를 차리고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정리해주고 그가 출근한 뒤에는 텅 빈 식탁을 치웁니다. 남편이 마시다 남긴 커피잔에는 그의 온기가 아니라 식어버린 의무감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세탁기를 돌리고 마른 빨래를 갤 때 나는 정전기 소리, 저녁 찬거리를 위해 물을 써는 소리, 이것들이 제 하루를 채우는 유일한 소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완벽한 루틴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 속에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 집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부품일 뿐, 제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제 영혼이 어떤 색으로 멍들어가고 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남편조차도 젊은 시절 그는 제 이름을 참 많이 불러주었습니다. 23 벚꽃이 흩날리던 교정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수줍게 웃으며 수진 씨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온 제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같았는데 그 노래는 언제부터 멈춰버렸을까요?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저는 수진이 아닌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던 시절에는 외로울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제 역할도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아이들이 모두 떠나버린 지금 저는 이름도 역할도 모두 잃어버린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TV나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누는 대화는 오늘 저녁 뭐야? 가 전부입니다.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제 목소리가 얼마나 잠겨 있는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숨구멍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상가 지하에 있는 짱 스크린 골프 동호회에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둡고 퀴퀴한 지하 공간, 담배 냄새와 방향제가 뒤섞인 공기에 하지만 그것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쿵 하고 드라이버가 스크린 속 가상의 공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면 20년간 묵은 체증이 조금은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저는 최 부장 아내도 다 큰 자식들의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진 씨, 수진 누님으로 불렸습니다. 제 닉네임이 적힌 스코어보드를 볼 때
저는 비로소 제 존재를 확인받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회원들과 다 같이 갯돈을 모아 떠나는 필드 정모는 제게 명절보다 더 기다려지는 행사였습니다. 숨막히는 집을 떠나 진짜 하늘 아래 진짜 잔디를 밟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사건이 있었던 그 여행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필드 정모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TV 뉴스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 돈이면 애들 용돈이나 더 주지. 그의 말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가치는 돈으로 환산되었고 그마저도 제 자신을 위한 것은 사치이자 죄악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마치 저는 이 집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 같았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회비는 이미 다 냈어요. 1년 행사라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 저었고 그것이 허락의 전부였습니다. 여행 전날 밤 저는 1박 2일의 짐을 쌌습니다. 몇 번 입지 않아 아직 빳빳한 골프웨어를 차곡차곡 끼워넣고 선크림과 모자를 챙겼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여행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문득 제 안에서 무언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괜찮아? 이렇게 또 아무 일 없이 돌아올 거야? 저는 홀린 듯 옷장 문을 열고 가장 아래 칸 한 번도 열어보지 않던 깊숙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년 전 언젠가 특별한 날이 오면 입으리라 마음먹고 충동적으로 샀던 하지만 단 한 번도 남편 앞에서 입어본 적 없는 과감한 디자인의 검은색 실크 속옷이 들어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낳고 불어난 군살과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제 몸에는 어울리지 않는 마치 다른 여자의 물건처럼 느껴지는 속옷이었습니다. 그걸 왜 샀을까요? 어쩌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여자로 불리고 싶은 욕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가져가서 뭘 하겠다고 주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몸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탄력 잃은 피부, 희미해진 허리선. 이런 몸에 이런 옷은 가당치도 않다고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이 그 속옷을 향해 애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여자로 느끼게 해달라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양말 뭉치 아래로 보이지 않게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실크의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 그것은 단순한 여행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의 문을 열고 나갈 준비를 하는 저만의 은밀한 의식이었습니다. 그 속옷의 차가운 감촉이 제 오랜 잠을 깨우는 신호탄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여행 당일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일어나 소리 없이 씻고 화장을 했습니다. 30년 된 결혼 생활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리를 죽이는 법이었습니다. 남편의 단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저는 제 존재의 모든 소음을 지우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발소리, 물소리, 심지어 숨소리까지도요. 남편의 아침 식사를 정갈하게 차려 식탁 위에 얹어두고 저는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국 데워서 아침 챙겨 드세요. 다녀올게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지극히 사무적인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쓰는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올게요 하는 말 뒤에 차마 쓰지 못한 수만 가지 단어들이 소용돌이치는 것 같았습니다.
동호회 버스가 출발하는 장소로 향하는 새벽길은 서늘했지만 제 뺨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 불빛 아래 저는 마치 거대한 비밀을 품고 도망치는 공범처럼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버스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안에는 먼저 온 회원들의 유쾌한 웃음소리와 구수한 커피 냄새, 그리고 이른 아침의 흥분이 공기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진 누님 어서 와요. 총무를 맡은 젊은 친구가 저를 반겼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순간 제 등 뒤로 따라붙던 집 안의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저는 비로소 다른 세계로 들어왔음을 실감했습니다. 버스의 덜컹거림과 사람들의 소음이 이렇게나 정겹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 집의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모든 소리가 죽어버린 무덤의 정막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1박 2일 동안이나마 완벽한 타인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잊고 있던 이름 오수진으로 돌아가기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청도의 한 대중 골프텔이었습니다. 최고급 리조트는 아니었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곳보다 화려한 해방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풀과 흙이 뒤섞인 상쾌한 냄새가 제 폐부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초록의 필드, 그 거대한 개방감 앞에 서자 지난 30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아파트라는 네모난 상자의 기억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폐 속까지 신선한 공기가 차오르며 묵은 감정들이 씻겨나가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 누님 컨디션 좋은데 오늘 싱글 치겠어. 굵고 힘 있는 목소리. 동호회 회장인 55세 박성식 씨였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는데 호탕한 성격과 리더십으로 동호회 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는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제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가는데 그 손길이 이상하게도 길게 머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불도장이라도 찍고 가는 것처럼 그의 손바닥이 머물렀던 자리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라운딩은 시작되었고 저는 운명처럼 성식 씨와 같은 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유독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티박스에 올라서자 그는 제 등 뒤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의 무관심한 시선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 온 신경을 집중하여 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견디기 힘든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등 뒤가 따끔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선을 의식하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쨍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가 친 공은 부끄러운 포물선을 그리며 페어웨이 오른쪽 숲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성식 씨가 제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님, 너무 힘이 들어갔어. 어깨에 힘만 빼면 되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제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양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깨는 축 늘어뜨리고 고개는 들지 말고.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샴푸 냄새와 희미한 담배 냄새, 그리고 그의 채취가 뒤섞여 제 코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제 등에 닿았고 그의 손은 제 어깨를 지나 팔을 따라 내려와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이렇게 그립을 부드럽게 잡아야지.
그의 뜨겁고 까끌한 손바닥이 제 손등 전체를 감싸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마른 장작처럼 버석거리던 제 피부 위로 전기가 흐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낯선 열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자 제 목을대가 작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남편의 손길은커녕 제 손조차 닿은 적 없던 지도에도 없는 저의 잊혀진 영토였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굳게 닫혀 있던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들어와 녹슨 부품들이 소리를 내며 처음으로 움직이는 듯한 아프면서도 시원한 감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몇 초 되지 않았을 그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손을 떼고 한 걸음 물러서자 저는 그가 머물렀던 자리의 온기와 그가 떠나간 자리의 서늘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그의 의도적인 접근은 계속되었습니다. 카트를 타고 이동할 때는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그의 허벅지가 제 허벅지에 닿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지만 그의 태연한 태도에 저 역시 어느새 그 접촉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청바지를 통해 전해져 오는 그의 체온이 제 온몸의 신경을 그 한 점으로 집중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라운딩 스코어는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공을 치러 온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잃어버렸던 혹은 잊고 살았던 자신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필드 위에서 한 남자의 뜨거운 시선과 노골적인 손길 아래에서 여자라는 이름의 저는 그렇게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엉망이었던 초반의 스코어와는 달리 후반으로 갈수록 제 샷은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안정이라는 표현보다는 과감해졌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박성식 씨의 손길이 제 몸에 남기고 간 그 뜨거운 잔상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공을 정확히 맞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를 공에 실어 저 멀리 날려버리고 싶다는 파괴적인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드라이버 헤드의 공이 정확히 맞는 순간의 소리는 제 심장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후련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새 마지막 18번 홀에 다다랐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페어웨이 위로는 길고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낮 동안의 소란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필드 위에는 우리네 사람의 숨소리와 가끔씩 바람이 소나무 숲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의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농밀한 긴장감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와 성식 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라도 연결된 것처럼 서로의 모든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퍼팅 라인을 살피기 위해 허리를 숙이면 등 뒤에서 그의 시선이 제 허리선을 좇는 것이 느껴졌고, 그가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카트로 돌아설 때면 제 시선은 자석처럼 그의 다부진 어깨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단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이미 수만 가지의 대화를 나눈 것처럼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퍼팅은 제 차례였습니다. 핀까지의 거리는 약 3걸음. 결코 짧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저는 퍼터를 쥔 채 그린 위에 쪼그려 앉아 신중하게 라인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퍼팅이 끝나면 이 하루도 끝이 난다. 이기적 같았던 짧은 해방도 모두 끝이 난다. 그러면 나는 다시 그 고요한 감옥으로 돌아가 이름 없는 유령으로 살아야 한다. 그 생각에 이르자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수진 누님, 너무 생각 많으면 오히려 안 들어가.
그냥 느낌대로 쳐요. 성식 씨가 제 등 뒤에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천천히 일어나 어드레스 자세를 잡았습니다. 제발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 긴장감, 이 설렘, 살아있다는 이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모든 염원을 담아 저는 부드럽게 퍼터를 밀었습니다. 또르르. 하얀 공은 제가 그린라인을 따라 정확하게 굴러갔습니다. 모두의 숨죽인 시선이 그 작은 공의 움직임을 좇았습니다. 그리고 땡그랑.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공이 홀컵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나이스 파. 동반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굳었던 어깨를 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식 씨가 제게 다가와 수고했어. 누님하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른 동반자들은 이미 다음 홀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어 그의 행동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축하를 가장하여 제 몸을 자신의 몸 쪽으로 바싹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퍼팅 라인을 읽는 척 고개를 숙여 제 귓가에 입술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불에 닿는 순간 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스코어는 엉망이네. 그가 장난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인데 내 방에서 딱 한 홀만 더 칠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나직해서 바람 소리에 섞여 흩어질 정도였지만 제게는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더 크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쳐야 하는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와 함께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욕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이 제게로 옮겨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제 안에서 차갑게 식어 있던 모든 것들을 단숨에 태워버릴 듯한 위험한 불길이. 저는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찰나의 움직임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놓아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자자, 우리도 슬슬 갑시다. 19번 홀이 기다린다고. 저녁 식사는 골프텔 근처의 시끌벅적한 삼겹살집에서 열렸습니다. 숯불 위로 삼겹살이 익어가며 내는 치익 소리, 소주잔이 부딪히는 쨍하는 소리, 사람들의 상기된 웃음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저는 제 심장이 제 귀에다 대고 북을 치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에는 오직 저와 제 맞은편에 앉아 가끔씩 저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던지는 성식 씨 단 두 사람만이 존재했습니다. 총무가 건배사를 외치고 모두가 위하여를 외치며 잔을 부딪히는 순간 테이블 밑으로 그의 손이 제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제 허벅지를 지나 더 깊은 곳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대담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저희의 은밀한 장난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오히려 제 온몸을 짜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성식 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비동 307호.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짧은 글자가 제게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라는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술잔에 남은 소주를 단숨에 털어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술이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뜨럭적했던 저녁 식사는 자정이 가까워서야 끝이 났습니다. 술기운에 상기된 얼굴의 회원들은 335 짝을 지어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내일 봬요. 수진 씨도 푹 쉬어. 그들의 평범한 인사말이 제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멀게만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제 가슴 안이 아닌 비동 307호의 문 앞에서 먼저 가 뛰고 있었으니까요. 모두와 헤어진 뒤 저는 곧장 제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골프텔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머리를 식혀야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안에서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이성의 목소리를 잠재울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어둠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전율에 가까웠습니다. 돌아가야 해, 오수진. 이건 미친 짓이야.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남편을, 아이들을 생각해. 평생을 쌓아온 내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셈이야. 하지만 그 이성적인 목소리 위로 더 크고 강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죽은 듯이 살 거야? 이름도 없이 그림자처럼 이게 내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비동 건물의 3층 하나의 창문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307호. 그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제 의지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이끌리는 것처럼 비동 307호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양옆으로 늘어선 방문들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동호회 회원들이, 제 남편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저만이 이 금지된 복도를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제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것 같아 저는 신발을 벗어 손에 들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감촉이 맨발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307호. 문 앞에 서자 심장이 발밑까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인생을 두 동강 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샤워를 막 마친 듯 젖은 머리카락에 편안한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낯선 비누 향과 희미한 스킨 향, 그리고 그의 뜨거운 채취가 뒤섞여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녹여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이곳은 골프 규칙도 세상의 시선도 없는 오직 저와 그 단둘만이 존재하는 완벽한 오비 구역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뺨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노동으로 다져진 듯 제 매끄러운 얼굴 피부와는 전혀
다른 까끌까끌한 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거친 감촉이 불쾌하기는커녕 마치 사포가 오래된 가구의 낡은 칠을 벗겨내고 속살을 드러내듯 제 피부 표면에 모든 죽은 감각을 일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턱을 지나 목선을 따라 쇄골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제 피부 위로 불길이 번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옷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길에 반응하는 낯선 쾌감의 숙주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겉옷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마침내 가방 깊숙이 숨겨왔던 검은색 실크 속옷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제 몸을 감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저를 번쩍 안아 침대 위로 눕혔습니다. 그의 단단한 몸이 제 위를 덮었을 때 저는 30년간 저를 짓누르던 남편의 의무적인 무게와는 전혀 다른 제 존재 자체를 탐하는 듯한 뜨거운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제 목덜미를, 제 어깨를 지치지도 않고 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수진 씨, 예쁘네. 그 한마디에 제 안에 있던 마지막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것이 얼마만이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손길과 숨결에 제 모든 것을 맡길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시작된 뜨거운 열기가 혈관을 타고 건개처럼 척추를 지나 목덜미까지 솟구치는 느낌.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고 등 근육이 가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랫배 깊숙한 곳에서부터 묵직한 무언가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낮은 숨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자 등 위로는 서늘한 소름이 기어갔습니다. 눈을 감자치르 같은 어둠 속에서 붉은 불꽃이 터지는 듯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아, 나 아직 여자였구나. 아직 이렇게 뜨거울 수 있었구나.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낯선 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몸 안에 30년간 갇혀있던 이름 모를 한 여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쾌락의 파도가 온몸을 덮쳐올 때 저는 공허함이 아닌 20년간 묵은 감정의 응어리가 터져나가는 듯한 완전한 해방감과 후련함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을 넘어선 제 자신을 되찾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방 안에는 그의 고른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그저 제 몸 위에 남아있는 그의 땀과 제 눈가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 한 여자의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벽녘 희미하게 들려오는 새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공기, 그리고 제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는 낯선 남자. 어젯밤의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풍경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수치심과 공포에 질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바다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삐걱이는 침대 소리에 그가 잠시 뒤척였지만 다행히 깨지는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 윤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제 안의 모든 것을 끄집어냈던 그 남자. 하지만 제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감정은 없었습니다. 애틋함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잠에 빠진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처럼, 혹은 복잡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준 의사를 바라보는 환자처럼 기묘한
평온함과 아주 희미한 고마움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닫혀있던 문을 열어준 열쇠였고, 이제 그 역할은 끝났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흩어진 제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그의 방을 나서는 제 발걸음에는 죄인의 비참함이나 도망자의 초조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고요했습니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저는 비로소 어젯밤의 저와 오늘의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저는 곧장 샤워기 아래로 섰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제 몸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젯밤의 흔적을 씻어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몸에 새겨진 모든 감각을 하나하나 되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머물렀던 어깨, 그의 입술이 닿았던 목덜미, 제 안의 모든 것을 깨웠던 그의 뜨거움. 그 모든 감각들이 제 몸의 일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저는 김이 서린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3의 나이, 탄력을 잃은 피부와 희미한 잔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늘 공허하고 불안하게 흔들리던 눈동자는 이제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차분하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목덜미와 어깨에 희미하게 남은 붉은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것을 수치의 낙인이라 여기며 절망했겠지만 그날 아침 저는 그 흔적들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의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몸을, 제 자신을 처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대부분의 회원들이 피곤하고 부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간밤의 과음 때문일 것입니다. 저 역시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솜털처럼 가벼웠고 정신은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자리를 잡았을 때 식당으로 들어서는 성식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흠칫 놀라는 듯 보였습니다. 아마도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자신을 피할 것이라 예상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저만이 알 수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흥미로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게임의 주도권은 제게 넘어왔다는 것을. 2일차 라운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한번 홀티박스에 섰습니다. 어젯밤의 해방감은 제게 필드를 지배하는 여왕과도 같은 자신감을 부여했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니 공이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라는, 엄마라는 무거운 힘을 빼니 비로소 제 자신이 날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깡. 경쾌한 소리와 함께 제가 친 드라이버 샷은 거짓말처럼 페어의 한가운데를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동반자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식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멍하니 제 공이 날아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워터 해저드를 넘겨야 하는 어려운 홀에서는 망설임 없이 우드를 빼들고 과감하게 그린을 향해 공을 날렸습니다. 벙커에 빠졌을 때도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질감을 느끼며 부드럽게 클럽을 휘두르자 공은 기적처럼 솟아올라 홀컵 바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제 의지대로 세상 모든 것이 움직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성식 씨는 제 플레이를 보며 연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누님, 어제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사람이 달라졌네. 저는 그를 보며
웃었습니다. 앙큼한 소녀처럼, 비밀을 간직한 여왕처럼. 글쎄요. 그냥 어깨에 힘을 좀 뺐을 뿐인데. 그는 제 대답에 진짜 의미를 알아들은 듯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외와 욕망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저를 유혹하는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뿜어내는 자신감과 여유로움에 압도당한 평범한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 홀, 저는 버디 퍼팅을 성공시키며 그날의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스코어 카드를 받아보니 제 생애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값진 것을 얻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제 자신에 대한 완벽한 통제력이었습니다. 제 욕망을, 제 두려움을, 그리고 제 인생을. 저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필드 위에서든 제 삶에서든 저는 그날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라운딩이 끝나고 골프텔 연회장에서 조촐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땀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들이 이제는 알코올과 즐거운 흥분으로 굵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를 보는 총무의 짓궂은 농담에 다들 박장대소를 터뜨렸고 테이블 위에는 맥주병과 소주병이 빠르게 비워져 갔습니다. 어제의 삼겹살집과는 다른 정식으로 차려진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훨씬 더 자유롭고 소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경기가 끝났다는 안도감과 곧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쉬움이 뒤섞인 여행. 마지막 날 밤 특유의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소음의 한가운데에 앉아 조용히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어제 저였다면 이 시끄러운 분위기에 섞이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각수나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여유롭게 관망하는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세상의 중심은 더 이상 저 바깥의 소음이 아니라 제 안의 고요한 자신감이었으니까요. 성식 씨는 회장으로서 여러 테이블을 오가며 사람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분위기를 띄우느라 바빴습니다. 그는 가끔씩 제 쪽으로 스치듯 시선을 던졌지만 어제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다루는 기수처럼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즐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롱기스트와 이어리스트 시상이 있겠습니다. 총무의 우렁찬 목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어리스트, 홀컵에 가장 가깝게 공을 붙인 사람에게 주는 상은 예상대로 성식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척 무대 앞으로 나가 두둑한 상품권 봉투를 받아들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장타왕 롱기스트입니다. 무려 210m를 날려보내신 우리의 영원한 누님, 오수진 회원님.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박수가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이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대로 걸어나가는 몇 걸음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단상에 올라 상품 작은 트로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수상 소감을 말해달라고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깨에 힘을 뺐더니 멀리 가더라고요. 다들 힘 빼고 즐겁게 치세요. 제 말에 사람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들은 사람은 저 무리 속에 단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저는 성식 씨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와인잔을 들어 제게 축하의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온 뒤에도 축하, 인사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한참의 소란이 지나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성식 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연장전은 어때?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저는 답장 대신 화장실이 아닌 비상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계단참. 그곳에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거칠게 입을 맞췄습니다. 낮 동안 저를 어려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시 사냥꾼의 본능을 드러낸 그가 저는 싫지 않았습니다. 미치겠네, 정말.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숨결은 술 냄새와 욕망으로 뜨거웠습니다. 저희는 트로피도 상금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없는 그곳에서 서로의 몸을 다시 한번 짧고 격렬하게 탐하며 그들만의 진짜 시상식을 치렀습니다. 그것은 어젯밤의 해방과는 다른 순수하고 아찔한 쾌락이었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것, 비밀을 공유하는 것만이 줄 수 있는 위험한 공범 의식. 저희는 그렇게 1박 2일의 마지막 밤을 서로의 몸에 깊고 선명한 흔적을 남기며 마무리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의 술과 격렬했던 미래의 여파로 온몸이 나른했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저는 체크아웃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텅 빈 골프 코스를 눈에 담고 싶어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의 햇살이 밤새 이슬을 머금은 잔디 위로 쏟아지며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이곳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렘과 긴장을 주었다면 오늘 이곳은 제가 성공적으로 정복한 왕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손에는 어젯밤 받은 롱기스트 트로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악하고 가벼운 트로피. 하지만 그 순간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도 무겁고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이 트로피는 단순히 공을 멀리 보냈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경계선을, 저의 한계를 가장 멀리, 가장 성공적으로 넘어섰다는 증표였습니다. 저는 지난 1박 2일을 천천히 복기해 보았습니다. 집을 나설 때의 설렘, 필드 위에서 느꼈던 짜릿한 긴장감, 18번, 홀에서의 은밀한 속삭임, 그리고 제 모든 것을 뒤흔들었던 오비 구역에서의 밤.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벅찬 충만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트로피나 하룻밤의 쾌락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자신감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무기였습니다. 남편의 인정이나 자식들의 효도가 아닌 오롯이 저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얻어낸 온전한 성취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에, 남이 정해준 규칙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인생의 퍼터는 이제 제 자신이 쥐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저는 제 삶이라는 그린 위에서 너무 많은 생각과 두려움 때문에 번번이 퍼팅을 놓쳐왔습니다. 홀컵을 뻔히 보고도 혹시나 빗나갈까봐, 혹시나 너무 길거나 짧을까봐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 결국 최악의 결과를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욕망의 라인을 정확히 읽었고 과감하게 퍼터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은
땡그랑 소리를 내며 정확히 홀컵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저의 잿빛 같던 어제를 향해 불현한 마지막 퍼팅을 날렸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저는 승리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자 회원들이 모두 모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식 씨가 저를 보더니 평소처럼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누님, 트로피는 잘 챙겼어? 그럼요. 제 보물 1호인데요. 저희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공유한 채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을 잡았을 때 어젯밤 저를 어루만지던 그 손의 감촉이 떠올랐지만 더 이상 제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고 정리되었으니까요. 그는 제 인생이라는 필드 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준 캐디였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버스는 서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골프텔의 풍경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비밀의 방에 지난 1박 2일의 모든 감각과 기억들을 소중하게 담았습니다. 이 비밀은 이제 저 고요한 감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서도 저를 지켜줄 유일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제 삶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이면 남편의 밥을 차리고 오후에는 청소기를 돌리고 저녁이면 TV 소음 속에서 홀로 저녁을 먹습니다. 제 이름은 여전히 불리지 않고 집안의 고요는 여전합니다. 마치 그 뜨거웠던 1박 2일은 한여름 밤의 꿈이었던 것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골프 그거 이제 좀 그만두지. 돈만 들고 시끄럽기만 하고.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제 유일한 세상을 빼앗기는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제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듯한 비참함에 며칠 밤낮을 소갈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과일을 깎아 그의 앞에 내려놓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제 대답에 남편은 잠시 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늘 자신의 말 한마디에 전전긍긍하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변화의 이유를 깊이 파고들 만큼 제게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모릅니다. 이제 제게는 골프 동호회가 없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그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제 안에는 이제 그 어떤 무관심의 칼날도 경멸의 시선도 뚫지 못할 단단하고 뜨거운 비밀의 방이 생겼다는 것을. 가끔 지독히 외로운 밤이면 저는 그 방의 문을 조용히 엽니다. 필드 위를 달구던 가을의 햇살, 18번 홀에서 내뱉던 그의 뜨거운 속삭임,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녹여버렸던 그날 밤의 땀 냄새. 그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어 먼지를 닦아낼 때면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추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하룻밤의 일탈은 제게 죄가 아니라 이름 없이 살아온 지난 30년에 대한 저 자신이 제게 준 유일하고도 가장 완벽한 트로피였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아무도 없는 주방 깨끗하게 닦인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창밖은 어둡고 집안은 고요합니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저만의 뜨거운 태양이 떠 있으니까요. 고요를 깨고 제 입가에 비밀스럽고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위험했던 1박 2일이 끝나고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제 삶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이면 남편의 밥을 차리고 오후에는 청소기를 돌리고 저녁이면 TV 소음 속에서 홀로 저녁을 먹습니다. 제 이름은 여전히 불리지 않고 집안의 고요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골프 그거 이제 좀 그만두지. 돈만 들고 시끄럽기만 하고.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제 유일한 세상을 빼앗기는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과일을 깎아 그의 앞에 내려놓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모릅니다. 이제 제게는 골프 동호회가 없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그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제 안에는 이제 그 어떤 무관심의 칼날도 경멸의 시선도 뚫지 못할 단단하고 뜨거운 비밀의 방이 생겼다는 것을. 가끔 지독히 외로운 밤이면 저는 그 방의 문을 조용히 엽니다. 필드 위를 달구던 가을의 햇살, 18번 홀에서 내뱉던 그의 뜨거운 속삭임,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녹여버렸던 그날 밤의 땀 냄새, 그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어 먼지를 닦아낼 때면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추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하룻밤의 일탈은 제게 죄가 아니라 이름 없이 살아온 지난 30년에 대한 저 자신이 제게 준 유일하고도 가장 완벽한 트로피였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의 외로운 밤을 위한 작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